라이징스타 다육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후덥지근하죠. 완전히 찜 쪄지는 날씨랍니다. 저는 23일이 처서라서 지금 이제 아이들 이제 분갈이를 속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려드린다고 또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분갈이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분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이 아이 릴리안인데요. 오늘은 이 릴리안을 식재해 보고 또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 에오니움 배합토, 네, 그것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흙을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다 했답니다. 제가 에오니움을 키운 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에오니움을 키우는 동안에 가장 크게 한 실수가 바로 요 안나랍니다. 안나가 지금은 지금 단수가 거의 3개월째 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아주 꼬질꼬질하죠. 제가 이 아이를 3년 전에 사서 심었는데요. 이 아이는 원래는 이렇게 목대도 튼실하고요. 이 자구 가지들도 굉장히 튼실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안나는 3년 전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흙 배합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가지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늘어졌어요. 그때는 국민이들 심는 데에서 이 상토를 조금 더 넣어주면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심었었는데 이 에오니움들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두둘레아, 그리고 이 에오니움은 상토 비율이 높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는 그걸 몰라서 이렇게 갑자기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뭐 다른 가지들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가늘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돼서 이 아이들 가지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다 보니까 진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에오니움 심으실 때 저 같은 실수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또 오늘 배합토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가늘어진 줄기는 다시 영양분을 주면은 다시 또 위에가 너무 또 이게 또 굵어지면은 그것도 또한 이게 애가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다가 상토 비율을 좀 높여서 심어 주었는데도 복구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에오니움을 구입할 때 적심된 에오니움은 이제는 구입을 안 하고 있어요. 에오니움이 워낙 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요. 적심한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모주에서 자, 적심했으니까 모주가 없죠. 그 가지에서 자구를 좀 풍성하게 내주면은 좋은데 사실은 이 에오니움들을 데려와서 집에서 분갈이 한 다음에 이 자구 나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다둥이 그거를 2통을 사서 한번 뿌려보았어요. 근데
두통을 거의 이제 뿌려주는 텀은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뭐 일주일에 뭐 2~3번 이렇게 해서 2주 간격으로 네, 두통을 다 소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자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둥이 소개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뿌리면 자구를 잘 단다. 그리고 실제로 자구가 많이 나오게끔 키워갖고 또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다둥이를 2통씩이나 뿌려줬는데도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나를 배신했을까? 네, 알고 봤더니 다둥이를 뿌려서 자구를 내주고 싶으면 먼저 아이들을 상토 100%에 심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영양분이 없어서 자기 먹고도 살 것도 뭐 빠듯한데 자구를 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자구를 더 내고 싶다 할 때는 지금 이 시기에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상토 100%에 심어서 1월 달까지는 이제 키웠다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자구도 달고 하겠죠. 그러면은 1월 달에 분갈이를 다시 해서 네, 아이들이 그 화분에서 뿌리가 안착이 잘 되게 해서 여름을 보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상토에 놔뒀다가 4월달, 5월달 뭐 이렇게 이 상토 100%에서는 여름 보내는 게 좀 이 상토가 많이 쪄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5월 근데 에오니움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뿌리 안착을 또 금방 하는데 또 어떤 아이는 진짜 3개월이 지나도 얼음 땡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상토 100%에 놔두었던 아이들은 1월 달에 그때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아이들이 휴면기잖아요. 그때 다시 분갈이를 해서 이제 뿌리 안착이 잘 돼서 5월까지는 물을 주고 6월 달부터는 거의 단수를 해서 여름을 잘 보내도록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배합토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아주 찜통이네요. 네, 제가 배합토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거의 뭐 40%만 상토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아래쪽에는 다 상토예요. 저는 에오니움은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가을에 이제 깨어나서 이 영양분을 가지고 또 자구도 달고 또 네, 새로 나왔던 자구들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저는 상토를 거의 한 70% 정도 이게 상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뭐를 넣냐면요. 얘가 저곡토예요. 제가 쿠팡에서 저곡토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이 저곡토 주문을 제가 중립을 했더니 너무 큰 아이가 왔어요. 소립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중립을 주문했나 봐요. 중립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요렇게 손으로만 해도 사실 이 저곡토가 부서지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얘는 녹소토고요. 이 녹소토는 아무래도 넣어주면은 약간 수분 조절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소토를 쓰고 있고 이 저곡토는 왜 또 사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화분이 안에 마사 비율이 높으면
그 안에 화분 속 온도가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저곡토는 마사처럼 그렇게 많이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해서 저는 저곡토, 녹소토 넣고요. 그리고 얘는 펄라이트예요. 펄라이트는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물론 여기 이 상토에도 펄라이트가 좀 들어있긴 한데요. 저만큼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펄라이트, 그리고 요게 뭐냐면요, 얘는 모래예요. 이 에어니온 분갈이를 할 때는 이 모래를 네, 어느 정도 넣어주면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래를 꼭 이렇게 뭐 10%까지는 아니어도 한 5% 정도 모래 사용을 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소마사예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저곡토하고 녹소토를 쓰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 에어니움은 화분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 아이들이 화분 크기에 맞춰서 자기 몸집을 키우기 때문에 화분이 작은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잘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넣으면 그래도 화분이 무게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마사 대신에 마사도 조금 쓰고 있지만 이렇게 펄라이트, 녹소토, 저곡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까만 아이는 지렁이 분변토고요. 여기 요 네, 저 색깔을 뭐라고 해야 되나? 코발트도 아니고 스카이블루도 아니고 뭐 믹스한 그런 색깔인데, 네, 얘는 토양 살균 살충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믹스를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곡토나 녹소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펄라이트하고 여기 모래 한 10%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사를 네 20% 넣어주시고, 그리고 뭐 여기에 얘가 상토 자체가 저게 또 새흙이기 때문에 저기에도 영양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또 튼실하게 예쁘게 키우려고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까지 넣었는데요. 이게 없으시면은 이렇게 펄라이트하고 마사 그리고 상토로 이렇게 7대3 정도로 해서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손목이 점점 더 손목이 너무 아파요. 이 아이들을 전부 들었다 놨다 했더니요, 손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저는 사실 요즘 웬만하면은 화분도 저 다이소에 플라스틱 화분이 좋더라고요. 가벼워서. 그리고 거리대에 내놓아도 이 플라스틱이 저 도자기 화분보다 좀 열 전도율이 좀 낮으니까 좀 뿌리 쪽으로 전달되는 열도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저는 플라스틱 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에어니움은요, 무게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저곡토하고 녹소토 사용을 하시면 그래도 마사를 넣은 것보다는 좀 가벼워져요. 그리고 아이들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섞어보고요. 얘가 아이고 얘가 릴리안이에요. 제가 릴리안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해다육에서 실방을 하는데
저 릴리안이 보통 다 13만 원 정도는 하는데 또 10만 원에 세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릴리안을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얘를 오늘 예쁜 화분에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분갈이를 하고요. 이제 에어니엄 아이들은 23일에 처소가 지나면 그 이후에 이제 저녁 시간대에 물을 이제 한 바퀴씩 돌려서 이 아이들을 관수를 시작할 거고요. 첫물을 줄 때도 갑자기 많은 물을 주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잠자다가 뭐 일어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네 힘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바퀴씩 먼저 돌려서 주고 그 다음 주에는 네 어느 정도 두세 바퀴씩 해서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저는 9월 한 둘째 주쯤에는요 이제 살짝 이제 저면도 하고 그리고 스프레이로 뿌려서 위에서 아이들 세수도 시켜준답니다. 이제 흙 준비가 다 되었고요. 제가 이 릴리안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네, 화분은 예온분 준비했는데요. 잘 어울릴 것 같죠? 네, 저 화분은 다육사랑 천사농원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다육사랑 천사농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릴리안 예쁘게 심을게요. 아이고 이 정도 했는데도 화분이 무거워요. 카메라를 앞에 놓고서 분갈이를 하려니까 그것도 쉽진 않네요. 지난번에는 카메라를 위에서 매달았다가 제가 천정만 찍었었죠. 실수를 안 하려고 이번에는 이 앞에다가 카메라를 삼각대를 지금 새로 구입을 했어요. 이 방향이 예쁘죠? 매년 분갈이를 다 하지 않고 꾀를 부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꾀를 부리고 싶은데요. 이 에어니엄 아이들이 어찌나 성장 속도가 빠른지 1년이 지나면은 좀 더 가지를 안쪽으로 넣어서 심어줘야 될 아이들도 있고요. 또 제가 조금 덜렁거려서 지나다니다가 내 아이들을 막 바닥에 놓고 있다 보니까요. 걷어차가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정리를 해줘야 돼서
이거 또 가을이 되면 올해는 분갈이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나, 네, 야무진 마음을 먹지만 또 막상 때가 되면 그게 또 잘 안 되네요. 올여름에 날씨가 워낙 무덥기도 하고 변덕스러워서요. 견디지 못하고 간 아이들이 많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평창에 가서 보니까, 제가 평창에 데려다 놓은 아이들은요, 차고 안에다가 넣어 놓았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물도 안 빼고요. 튼실한 걸 보니까 확실히 에어니엄은 5월 말부터는 단수를 해야 되나 봐요. 제가 5월 말에 그 아이들 샤워기로 물 뿌려서 세수시키고 물을 저면을 살짝 해주고 여태까지 물을 안 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평창에서는 간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베란다에서는 제가 가끔 좀 오래된 아이들은 살짝 한 5cm 정도 넣었다 빼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아이들은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철아가 여름에 진짜 물을 안 줘도 그 통판 같은 경우에는 그 통판에 물관에 아이들이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올해 여름에 통판 철아만 4개가 갔잖아요. 물론 통판인데도 지금도 건강하게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름에는 특히 철아는 5월부터는 무조건 단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목대에서 물르지 않으면 철아가 엮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그 엮인 부분에서부터 아이들이 다 물러서 떨어지면서 가더라고요. 점점 저희 나라가 이제 열대 과일도 진짜 재배할 그런 날씨가 돼가나 봐요.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 아이가 릴리안인데요. 해다육 사장님이 아주 릴리안 케어를 아주 잘하셨네요. 저희 베란다에 있었던 그 예뻤던 릴리안 이렇게 지금 허여물건 됐어요. 얘가 지금 금이 너무 많아서 탈까봐 제가 아예 그늘 쪽으로 내려놨었거든요. 그랬더니 릴리안이 쟤도 예뻐지겠죠? 그런데 얘가 또 너무 예쁜데 그것도 왕창 세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또 겟했답니다. 얘가 이제 릴리안을 다 했고요. 얘는 불의 천사예요. 작년에 보신 분들
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이 불의 천사가 진짜 이쁜 아이인데 제가 뒷베란다 창가 쪽에다가 좀 바람 좀 쏘이라고 갖다 놨다가요. 제가 또 베란다 문 열다가 또 쓰러뜨려 가지고요. 가지가 2개씩이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얘들분 얘로 바꿔서 아래쪽으로 푹 묻어서 한번 심어주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이 불의 천사 참 순환입니다. 그래도 올 여름을 의외로 또 아이들이 잘 버텨주었는데 이제 다시 또 예쁘게 만들 시기가 왔겠죠. 부러진 가지 이렇게 2개입니다. 얘를 여기에 넣어서 더 묻으면 이게 맞는 것 같죠? 라텍스 장갑을 꼈더니요 완전히 안에 습기가 차서 장갑이 완전히 또 손에다 들어붙네요. 이제 가을 분갈이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아이들 물줄 준비들 하실 텐데요. 가을이 생각보다 짧고 이제 가을인가 싶으면 또 겨울 되잖아요. 이제 저희 집 베란다는 겨울에는 따뜻해서 이제 여름만 고생하면 이제 고생 끝인 거죠. 저는 그래서 다가오는 가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가지를 2개나 부러뜨려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평창에 있는 아이들도 또 이제 물을 줘야 해서 또 평창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 장거리 왔다 갔다가 참 저희 집 남편이 아주 자신 있다고 잘 키울 자신 있다고 그래서 데려다 놨는데 물론 다 100% 안 믿었죠. 왜냐 그 사람을 잘 아니까. 그래도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작년에는 뭐 에어니움을 얼리고 참 뭐 고양이에다가 우리 또 해피가 또 그렇게까지 또 불의 천사를 좀 롱분에 옮기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이렇게 이제 새로 식재를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물을 조금씩 주면서 이 아이들을 깨워서 또 예뻐진 모습을 또 영상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5시가 넘었는데도요, 오늘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제가 또 두드리도 좋아하잖아요. 얘 또 알비플로라인데, 이 알비플로라도 영양분이 많아야 하거든요. 처음에 두드리가 그렇게 양분이 많이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냥, 다육이 흙, 이 파시는 데 가서 사다가 그냥 심었더니요. 얘네가 목대가 얇아지더니 진짜 그 꼬리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또 분갈이 해야 될 아이가 저 알비플로라가 있고요. 또 얘는 제가 두드리 폴로는 완전히 출산드라라고 그런 아이 제가 또 이 폴로를 보자마자 또 데려온 아이인데요. 이제 이 아이들은 흙도 털고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영상을 끊고 그리고 또 예쁘게 한번 심어 볼게요. 이제 9월 달에 원래는 9월에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쯤 분갈이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잠자고 있을 때 분갈이를 해서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이제 물을 조금씩 주면서 깨워서 9월 달에 또 충분히 물을 주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다 이렇게 아직은 건강하게 있답니다. 저기 또 못 걸어가겠죠? 그리고 저쪽 아이들도 잘 있는데 저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이제 하나씩 데려다가 내 상태를 보고 다시 또 분갈이를 하면서 수영을 또 예쁘게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려보았는데요. 에어니움을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에어니움을 사셔서 도전해 보실 분들은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